안녕하세요.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찾아가는 미술관의 전시 시즌2 바람의 화원 온라인 도슨트를 맡게 된 김혜린 선생님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를 했을까요? 아니면 결혼을 해야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남녀가 7살 이후로는 같이 앉지도 못했던 걸까요? 조선시대, 철저히 분리되었던 남녀의 관계와 비밀이 되었던 여성들의 생활을 그린 풍속화를 남긴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문화예술이 꼽혔던 조선시대 후기의 풍속화 3대 화가 중 한 명인 혜원 신윤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혜원 신윤복은 4대에 걸친 화가 집안 출신으로 궁중 도화서의 화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림을 그리는 공무원인 거죠. 20대부터 화가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 도화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윤복은 그림 속에서 조선시대 유교 사상 때문에 금기시되던 남녀 간의 사랑과 여성의 생활상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양반 사회의 허화시를 풍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고발성 그림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등 투철한 작가 정신을 보였습니다. 도화서에서 쫓겨난 후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신윤복은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마음껏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심하게 배경을 묘사하고 가늘고 섬세한 선과 부드러운 담채 바탕에 오방색을 사용한 화려한 색채, 세련된 구도가 신윤복 그림의 특징입니다. 신윤복이 남긴 작품 중 현재 한국의 보물 제135호로도 등재되어 있는 혜원 전신첩의 그림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감상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주는 풍속화 감상 꿀팁. 옛그림을 감상할 때에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세로 쓰기 하듯 그림을 읽어주세요. 또 그림 속 사람들의 생생한 표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관찰을 하면서 그림 속 이야기를 상상하고 짐작하며 무슨 상황인지 또 그림 속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찾아가는 미술관의 전시 작품들을 함께 보러 가도록 할까요? 미인도. 어느 한 여인이 수줍은 표정으로 고운 한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소매가 좁고 짧은 저고리에 여러 겹의 속옷을 껴입어 배추처럼 부풀린 치마가 그 당시 유행했던 한복을 보여주는군요. 하얀 얼굴에 통통하고 발그스레한 볼, 앵두 같은 입술과 수줍게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옆에 써있는 한자는 제발이라는 것으로 보통 그림에 대한 시상을 화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주는 것입니다. 신윤복은 이 제발까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제발은 저 작은 여인 내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봄볕 같은 정애까지 어떻게 붓끝에 담아내겠느뇨 라는 뜻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여인의 마음이 또 어떻게 느껴지나요? 사랑에 빠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나요? 월화정인. 여기 또 사랑에 빠진 남녀가 있습니다. 눈썹 같은 초생딸이 떠있는 한밤중, 어느 젊은 남녀가 담벼락 밑에서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군요. 반으로 나누어진 구도의 왼쪽은 담벼락, 오른쪽은 젊은 남녀를 둬서 마치 우리가 두 사람을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옆에 제발을 한번 읽어볼까요? 달빛 어두운 밤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알겠지. 여기서 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 통행 금지가 내려졌던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장옷을 쓴 여자와 곁에는 초롱불을 든 남자가 보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자의 옷을 잘 보면 치마를 끈으로 동여매고 무릎까지 축혀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뜀박질을 할 준비를 했네요. 두 사람의 발끝을 볼까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두 사람은 그림상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빠져나갈 것 같죠? 남자의 손에 들린 초롱불은 요즘으로 치면 빛을 비추는 플래시입니다. 보통 몸종이 대신 들어주는 것을 직접 들고 나온 것을 보니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양이네요. 자, 이렇게 보고 나니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가나요? 주유청강. 신윤복은 사랑스러운 연인들의 모습도 그렸지만 흥청망청 노는 양반과 함께 어울리는 기녀로 남녀의 관계를 풍자하기도 했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시원한 강에 나와 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금을 부는 어린 소년과 배끄트머리에 앉아 생황을 부는 기녀가 흥겨운 한때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남녀가 짝을 이루어 물장구를 치고 서로 포옹을 하며 놀고 있는데요.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남성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허리에 하얀 띠를 두른 것을 보니 상을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속이 답답하여 뱃놀이를 나왔으나 상중이라 즐기지는 못하고 뒷짐을 지고 먼 곳을 보고만 있습니다. 제 발을 한번 읽겠습니다. 피리 소리는 바람 소리를 타서 안이 들리는데 흰 갈매기는 물결 속으로 날아드네. 지금 이 그림에 피리 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갈매기가 보이나요? 사실 이것들은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림 속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와 여러분 마음으로 날아드는 갈매기를 느껴보세요. 연소답청. 이번에 볼 연소답청은 봄의 푸르름을 밟는다는 뜻으로 양반들이 말에 기녀들을 태우고 봄나들이를 가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마부 행세를 하고 기녀의 시중까지 들어주고 있네요. 맨 뒤에 쫓아오는 진짜 마부의 표정은 영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녀들은 색색의 한복을 입고 머리에 진달래까지 꽂고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들이에 늦었는지 기녀의 장옷이 휘날릴 정도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어요. 천한 신분이라 무시하던 기생들에게 잘 보이려 양반들이 체면을 내려놓은 모습으로 신분사회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문종심사. 신윤복은 기녀 말고도 다양한 신분과 직업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을 끌어주는 아이까지 데리고 전박이 말 위에 올라탄 여인은 신분이 높아 보입니다. 짐을 든 하인이 뒤를 따르고 절에서 나온 승려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꽤나 권력이 있는 양반집의 여인인 모양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커다란 바위와 절로 가는 길목이 보입니다. 여인이 절을 향하고 있네요. 그런데 종들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영 불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사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절에 가는 것도 금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절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옆에 제 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 절은 보이지 않는데 종소리만 들린다. 아무래도 종소리는 여인의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을 빗대어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풀러 절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신윤복은 여인의 생활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까지도 그림에 담고자 했습니다. 무무도. 이번 그림은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죠? 이러한 시점을 부감기법이라고 한답니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나누고 무녀의 의상이 보여주는 강렬한 색채가 이 그림의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인물 묘사에 있어서도 가늘고 깊이 있는 선을 써서 간결하고 매끄러운 특유의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기녀뿐만이 아니라 무녀, 양반집 여인, 생선 장수 등
다양한 신분의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떠셨나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의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온 것 같지 않나요? 찾아가는 미술관에는 6점의 그림이 전시되었지만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은 총 18점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 모두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한국의 풍속화를 직접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찾아가는 미술관의 도슨트를 맡은 김혜린 선생님이었습니다.